안녕하세요. 2월 25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20만원 기록했고 SK하이닉스가 100만원을 넘었었습니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합쳐서 1900조에 달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이제 6000포인트, 5000포인트 넘어선 지가 하더니 벌써 6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고 주요 언론들 뉴스들에서는 이제 7000, 8000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안 사자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주식을 사자니 고점인 것 같고 고민되시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늦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장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되는 상하에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어떤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시장 2국면이다. 2막이고 이 국면에서는 이제 대중들이 결집하고 군중화되는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주식시장 밖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들은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벌써 설 연휴 등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매수하고 개인들이 대규모로 그러면서 111조까지 갔던 게 90조 딱 95조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108조예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200조 간다. 거기에 딱 200조 시대에 멀지 않았다. 올해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격을 보지 마라. 시가총액으로 접근하는 게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어제 시장은 삼성전자 20만원, 하이닉스 100만원 넘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좀 부진했습니다. 지수가 2% 올랐는데 지수 관련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 그리고 산업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반대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로봇,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데 사실 볼 필요 없거든요. 금융주들, 특히 정권주, 보험주들 투기적인 거래들이 형성됐잖아요. 그 투기적인 거래가 형성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방송에 그냥 접근하기 쉽다. 뭘 사야 되긴 사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업들을 놓고 본다면 예를 들면 반도체 종목들을 본다면 반도체 종목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지만 삼성전기, LG전자. 근데 밑으로 가면 소부장 종목들 잘 아나요? 뭐 하는 회사인지 이름만 들어서 잘 몰라요. 이름이 회사의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죠. 옛날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이름만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섬유, 무슨 기계, 무슨 전자. 그 정권주 어떻습니까? 무슨 정권, 은행주 어떻습니까? 무슨 은행, 보험주 어떻습니까? 무슨 화재, 무슨 생명.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건설주, 무슨 건설. 요즘은 그런가요? 요즘은 회사 이름만 봐서 그 회사가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권주, 은행주, 보험주, 건설주 이런 것들을 아직도 집단화돼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이름이 다 조선부터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초에 지난주 최근에 정권주, 은행주, 보험주들이 좀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하고 지수는 올라가니까 그냥 막 들어붙는 거죠.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그에 반해서 로봇은 최근 한 달 동안 좀 쉬었고 그리고 산업재들 전반적으로 좀 움직여주면서 IT 쪽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양상들이 펼쳐졌는데 이쪽이 주도주다. 지금 주도주가 누구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드디어 이제 1100조, 1180조, 1183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700조. 제가 이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1000조 가고 하이닉스 700조 가면 코스피 지수는 최소 6500포인트는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아직 6500포인트는 안 됐단 말이에요. 곧 6000포인트 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싸냐? PSR 기준으로 보면 현재 삼성전자가 3.8배까지 올라왔어요. 하이닉스가 8.5배까지 올라왔고 예전에 1배 수준에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한 2.5배에서 3배 정도. 근데 지금 현재 한 3배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비교할 수 있는 회사,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현재 PSR이 12배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0배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싸다. 예를 들면 우리 서학기미가 좋아하시는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는 84배 정도 나오거든요. PSR이. 물론 이제 업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PSR 구조로 접근해서 보면 현재 아직도 상당히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 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이 두 기업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주게 되면 시장의 핵심이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둔 하위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주가 또한 기업 내용이 나쁘지 않으니까 시가총액 또한 그와 더불어서 동시다발적인 점프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얘네들보다 베타 개수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1이 움직이면 예를 들면 원이 가입해서 2가 움직이는 이게 베타 개수잖아요. 베타 개수가 큰 종목들일수록 시가총액의 레벨업도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늦었느냐? 안 늦었다는 얘기지. 단순 지수만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져요. 지난번 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편중됐으니까 얘네들을 제외하고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얘네들을 제외했더니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 3,500포인트밖에 안 되더라. 예. 그러면 아직도 어떻습니까? 단순히 지수가 6,000이네, 7,000이네, 8,000이네 의미 없다니까요. 10,000포인트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1985년도까지 지수가 가만히 있다가 1,000포인트대 있다가 그냥 10,000포인트 가버린 거예요. 그 과정이 예전부터 우리 시장에도 나타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작년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작년 4월 달부터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고 보지 못한 시장이 온다.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매일같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비싸다, 부담된다, 고점일까? 이거는 무슨 생각이라고요? 이전에 알고 있던 단편적인 얕은 상식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잣대로 평가하니까 어떻습니까? 비싸 보여요. 근데 그동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에 비해서 비싼 시장이었나요? 항상 디스카운트 받던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 그 디스카운트 요인에서 벗어나는 시장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올라갈지 단정지어서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기꾼이에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10,000포인트 갈 수도 있고 20,000포인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PSR이 3.8배인데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배인데 12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310조잖아요. 310조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3,600조가 나오는 거예요. 3,600조가. 지금 1,100조인데 3,600조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3,600조 가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 가야 되나요? 지금보다 2.5배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6,000포인트로 잡고 6, 12, 30 15,000포인트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큼의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시장 지수가 15,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물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건 아니겠지만 이론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PSR이 3.8배인데 제가 볼 때 5배, 6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까지 올라갈 거예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배까지 올라가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못하나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서 얘네들이 더 추가적인 점프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개인들이 이제 안 가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실 거잖아요. 하시겠죠? 그런데 수급을 보면 자, 파란색이 개인들. 하이닉스는 최근에 좀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최근에 계속 팔았다고요. 이렇게 좋은 가격에 싼 가격일 때 잘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자마자 냉큼 다 팔아먹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손가락 벌면서 구경해야지 뭐. 이런 개인들이 밖에서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주식 사도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돈들은 미친 듯이 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딱 200조 간다니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거기에 딱 100조, 여기 누가 뭐 하던가요? 제가 제일 먼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시장이 가는데 앞으로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급변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지금 사도 늦은 게 아닐까? 늦긴 뭘로죠? 지금도 시작인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시작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사긴 부담스러운데, 하이닉스 사긴 부담스러운데, 꼭 삼성전자 사야 되고 하이닉스 사야 되나요? 딴 건 주식 아니에요? 왜 딴 건 주식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딴 건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지. 어제 보세요. 하나비전이 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 하나비전이 왜 상한가를 들어가요? 저희 매매폴더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농담이고, 하나비전이 상한가 들어간 것은 그동안 HBM과 관련한 TC 본딩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독점으로 생산했었는데, 하나비전의 자회사 하나세미텍이 재작년부터 이미 하이닉스에 파일럿 장비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계속 있어 왔던 내용이고, 제가 하나비전을 접근하는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주가는 계속 억눌려 왔었다고. 그런데 어제 뉴스 툭 나왔어요. 하나비전이 HBM용 장비 매출이 기대된다. 이런 뉴스. 내용도 별로 없어. 그런 하나 뉴스 툭 나오니까 그냥 상한가 가버려요. 왜 상한가 가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거를 이제 알게 된 거거든. 우와! 또 학습 효과가 있어요. 뭐?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동안. 저희 옛날에 저 UPM에서 시세 트래킹 할 때 한미반도체 11,000원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좋다고 얼마나 떠들던 회사인가요? 11,000원 할 때, 예. 11,000원 하던 게 지금 어제 종가 21만 원이에요. 예.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나비전이 같은 거 한다고 얘기만 나오니까 그냥 상한가 가버리는 거죠. 이걸 뭘 의미하느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단순하고 잘 모르고, 근데 주식은 사고 싶고 돈은 벌고 싶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 본능이 완전히 막 활개를 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알고 있던 얕은 상식 가지고 주가가 올랐네, 비싸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냥 막연하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뭐 올라가겠지, 뭐 7천 가겠지, 8천 가겠지,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봤더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본격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벨업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가게 되면 삼성전기는 제가 얼마까지 간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 4%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4% 정도까지. 그럼 지금은 얼마까지 가는? 이제는 50조 가도 되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50조까지도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자, 그럼 삼성전기가 가게 되면 삼성전기와 동일한 일을 하는 코리아스키트, 똑같이 동일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삼화콘덴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될까요? 삼화콘덴서, 대덕전자, 코리아스키트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기보다 베타 계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살 종목들이 넘쳐나요. 비싸다, 싸다의 개념이 아니고 무섭다, 부담스럽다, 많이 올랐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수만 바라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니까 부담스럽고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야 될까. 또 결국은 삼성전자를 누가 제일 많이 물릴까요? 나중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누가 제일 많이 물려서 한 10년간 고생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누가? 개인들이. 막판에 탄다니까요. 지금은 삼성전자 따로 사러 가면 조금만 빠지면 팔아요. 하이닉스 샀다가 조금만 빠지면 팔아요. 조금 올라도 팔아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비싸 보이니까. 고점 같거든요. 늦은 것 같거든요. 늦은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 사게 되죠. 따라 샀는데 조금 출렁거려요. 어제 정권주 보험주 급락하듯이 조금 출렁거리면 아이고야, 내가 너무 비싸게 샀구나. 역시 비쌀 때 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빨리 팔게 되죠. 근데 진짜 시장의 끝자락은 어떤 때냐면,
하락에 대한 고민 자체, 두려움 자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빠지잖아요? 더 사야지. 더 올라갈 텐데. 빠지면 더 사야지. 땡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접근하게 돼요. 비싸다는 의미 없어요. 물릴까? 물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정신 나간 인간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데? 라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지금 현재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나요? 없죠. 지금 계속 뭐 물릴 수 있고 조심해야 되고, 뭐 작년 9월 달에 뭐 현금 비중 확보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 개차반으로 놀렸었잖아요. 근데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돈이야 우리만 벌면 되니까 사실 뭐 누구 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 돈 다 벌게 뭐 할 필요 있나요? 돈은 속닥하게 버는 거예요. 원래 조용하게 버는 게 돈이에요. 뜯을 필요도 없고. 남들이 대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대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올라가는 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싫어요. 주식 다 팔아먹은 사람들. 싸게 팔고 삼성전자 막 8만 원에 팔고 9만 원에 팔고 10만 원 팔고 막 짜증나는 거지. 뭐. 지수 6천, 7천 가면 막 정말 막 대장 없다. 뭐 이런 생각 가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시장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시장도 올라간다. 이렇게 바뀐다니까. 왜? 내가 주식을 사면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내가 주식을 팔면 시장이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시장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주식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장은 더 올라간다. 단순하게 막연하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가총액의 본격적인 점프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들어간다. 가장 좋은 대상은 뭐다? 지금 가장 큰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 중형주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어가주는 가운데서 시가총액 중형주들이 엄청난 리레이팅을 보여주게 된다. 지금도 10배짜리들이 눈에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지, 사실은. 그러죠? 예. 그래서 매매폴더 하십시오. 매매폴더 와서 뭐 한 달 만에 인생 역전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거 제가 해드릴 능력도 없고요. 지금 한 1년 정도, 작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매매폴더 운영 방식을 바꿨거든요. 이전부터 매매폴더 계속 했었고, 그때는 종목을 제가 올려드렸고, 그거 갖고 본인이 사고 팔고 든지 마음대로 하게끔 올려드린 거고, 그때 제일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이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오스코텍, 올릭스, D&D 파마텍, APR 이런 종목이잖아요. 기억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작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매매폴더 진행하면서 그냥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는 뭐 사실 뭐 그냥 압도적이지 뭐. 예? 수익률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저희 매매폴더 누적 수익을 따라올 수는 없는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하는 거에 따라 차이가 다 있으니까. 근데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더블을 내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저는 해드릴 능력이 없고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제가 올려드린 걸 기준으로 매매하셔서 10배 이상 만드신 분도 계시고 서너 배 이상 만드신 분은 그냥 기본이고 집 사신 분도 계시고 차 바꾼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한테 연락해서 듣고 차 바꿨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그 보답할 필요 없다니까요. 주변에 사람만 많이 추천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지 뭐. 아무튼 매매홀더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 저는 최근에 막 정권주 급등했잖아요. 정권주를 제일 먼저 산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매매폴더에서 제일 먼저 샀어요. 작년 4월 달에. 움직이지 않을 때 들어가서 자리 잡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자리 잡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슈팅 들어가는 영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조금 벌었다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익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좀 반나면 팔면 되는 거고. 파는 건 언제든지 파면 돼요. 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주식은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천지고. 매도가 왜 중요할까요?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매도를 잘못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으면 손해가 발생해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뭐냐? 주식을 늦게 산 거지. 좋지 못한 가격에 샀기 때문에 매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하다고 다들 떠들잖아요. 다들 주식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헛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처럼 주식을 오래 해봐요.
저는 지금 주식 3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몇 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매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수가 중요해요. 왜? 매수를 잘 해야만이 수익이 만들어지고, 수익이 만들어지고 나면 매도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급락할 때 손에 뭐 이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급락할 때 해도 되고, 급등할 때 그냥 올려놓고 팔아도 되고. 왜? 어차피 이익이니까. 근데 매도를 잘해야 되는 건, 매도를 잘못하는 순간 이익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수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매수를 잘못했다는 건 뭐냐면 시장 보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들. 매수가 중요해요. 좋은 매수가 좋은 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다가 들크댕에서 물리는 건 왜 그러냐? 좋은 매수가 아니고 나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가격에 매수하니까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주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좋은 주식일 때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기업을 나쁜 기업일 때, 좋은 기업을 나쁜 종목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격 매매하고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고 수면 위로 살짝 막 백조가 호수 밑에서 발을 막 이러고 있는데 겉으로는 우아하잖아. 요런 걸 잡아야 되는데 막 날아가 이것만 보고 막 맨날 좋아하니까 물론 그 다음날 더 잘 움직이죠. 근데 더 잘 움직이다 한번 들커덕 하는 순간 여러분들 바로 매도를 잘못하면 바로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맨날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매도가 중요하니까. 매도 중요하지 않다. 매도 중요하다고 하는 인간들은 주식 다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장담합니다, 이거는. 주식은 매수가 중요하다. 매도가 중요하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BYD를 매도를 몇 년에 걸쳐서 팔아요? 물론 워낙 주식이 많으니까 그렇게 팔 수밖에 없지만 구조적으로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매수를 잘해야 돼요. 매수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한다? 입지를 해보는 거고 한번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1차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제대로 자리 잡으면 추가 들어가고 해서 시세가 딱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만들어진다? 큰 수익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세가 10배가 나든 100배가 나든 여러분 돈 못 벌어요. 조금 번 걸 챙겨야 되거든요. 왜? 매도를 잘해야 되니까. 매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도 부담스럽냐? 안 부담스럽다. 지금도 여전히 시작에 불과하다. 여전히. 그리고 본격적으로 군중들이 결집하는 본격적인 강세장 2막 구간이다. 2막이 가장 크게 상승해요. 2막이. 그리고 이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국내 기관들이다. 외국인들보다 국내 기관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복잡하면 매매폴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